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윤송이라고 하고요. 영어 이름은 그냥 중간에 송자만 따서 송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 캐나다 지금 토론토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온 지는 이제 2년 반 차입니다. 현재는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직장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Sales Administrator라고 해서 이제 직접 영업사원이 제품을 팔아오시고 그 물건을 판매하고 저희가 중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트랜잭션들이 있잖아요. 그 트랜잭션들에 요구되는 도큐멘테이션, 뭐 어카운팅, 뭐 그런 부분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카운팅도 하세요? 어카운팅도 하게 됐어요. 이제 크레딧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어카운트 저희가 커스터머들이 있잖아요. 그 네. 커스터머들의 크레딧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돈을 잘 내는지 인보이스 같은 것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네. 이제 어카운팅이랑 가까운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 그 전에 말씀하셨을 때 에듀케이션이랑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아니,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어 그리고 스페인어 두 언어를 전공을 했고요. 이제 독특한 조합이기는 한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해외에서 생활을 할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여기저기 이제 부모님이 다른 나라들 많이 보고 배우고 오면서 이제 세계관을 넓히라는 목적에서 이제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되면서 약간 언어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언어를 알아야 내가 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해서 이제 그게 몇 살 때였어요? 처음 외국 나간 거는 네. 이제 부모님 없이 완전 외국 나간 거는 처음이 사이판이었어요. 미국의 음, 미국령 작은 섬 이제 거기에서 네. 처음 한 달 정도 이제 잉글리시 캠프로 갔다 오게 음, 됐고 이제 부모님이 보니까 괜찮네 잘 울지도 않고 잘 사네 해서 다음에는 이제 뉴질랜드로 보내셨고 그게 이제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12살? 사이판은 한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 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외 경험이 많으셨나 보다. 맞아요. 근데 그게 뭐 강제성도 아니었던 게 제가 계속 외국에 나가고 싶다고 어, 말씀을 계속 했었어가지고 어, 그러니까 외국에 계속 나가고 싶다고 느낀 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노래를 좋아했는데 한국 네. 노래보다는 외국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노래 많이 듣고 하니까 직접 영어 쓰면서 가서 약간 그 사람들 만나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단순한 호기심에서 외국 계속 가고 싶어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네. 그래서 뉴질랜드 12살에 갔다 오고 미국은 처음으로 이제 북미에 이제 발을 디뎠죠. 미국을 13살에 갔다 오고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무리를 하고 음, 고등학교를 그래서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어요. 약간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음. 거기서 처음으로 스페인어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교 때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스페인어를 알고 계셨구나. 맞아요. 네, 언어 자체는 스페인어를 만난 거는 그때가 이제 처음이었고, 어, 네. 스페인어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도 이야기가 되게 긴데, 원하시면 말씀.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진짜요? 궁금하시네요. 네. 그 해외 생활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보고, 방송 같은 것도 약간 시사교양 방송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약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약간 범죄, 네. 약간 뭐 인권, human rights, 약간 뭐 kidnapping, human trafficking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정치? 많았어서 맞아요. 네, 약간 아, 정치, 사회 이런 거에 네.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W라는 방송이었어요. 한국에 네. MBC에서 했던 건데 김혜수 씨가 이렇게 리포팅 하시는 근데 그 방송에 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약간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뭐 이제 성적으로 휴먼 트래피킹이 되는 방송들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되게 큰 네. 충격을 받고 저 사람들 너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러면 저 사람들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네. 나라들이 얘네가 스페인어를 쓰는구나 라고 해서 처음 스페인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약간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스페인어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와, 생각보다 이렇게 그랜드했네요. 네, 맞아요. 어렸을 와, 때부터 되게 약간 봉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람 도와주고 약간 volunteering, 약간 뭐 sustainability, 뭐 human rights 이런 인도적인 거에 humanitarian한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스페인어를 처음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는 어떻게 배우셨다고 했죠? 우크라이나어는 그렇게 제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한국의 이제 SAT죠. 네. SAT를 쳤는데 저는 제가 되게 멋진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점수를 맞춰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슷한 곳에 맞춰서 가보자.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거. 저는 싫어하는 걸 절대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언어를 또 배워보자. 내가 언어를 좋아했으니까. 해서 이제 대학들을 알아보다가 그것도 외국어 대학교 네. 가게 되었고 이제 학과들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조금 더 커서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뭔가 영향력이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다가 우크라이나가 시장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어를 선택을 하게 됐고 이제 저희 학교는 이중 전공 인데토리라 그럼 스페인어를 한번 다시 또 이중 전공으로 해볼까 해서 그렇게 스페인어까지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우크라이나어랑 혹시 러시아어는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러시아어랑 우크라이나어랑 혹시 많이 비슷한지 아니면 어떤지 혹시 아세요? 그 질문이 네. 그러니까 저희가 Where are you from? 하면 I'm from Korea. 그럼 North and South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되게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네. 정답은 90% 이상 비슷해요. 아, 그래서 조금 우크라이나 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제가 우크라이나에 네. 잠깐 살았었는데 운이 좋게도 저는 동부랑 서부 두 곳 다 살아봤어요. 동부에는 르비브라는 가장 큰 도시가 있고 그 도시는 이제 뭐 폴란드, 체크 리퍼블릭하고 더 가까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이제 전쟁이 나서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크이브라는 도시에서 살았었는데 그 크이브는 이제 러시아랑 더 가까워요. 네. 근데 이게 지역 차이가 되게 지역 간의 갈등도 되게 커요. 한국도 이제 뭐 경상도랑 이제 뭐 전라도랑 되게 성향이 다른 것처럼 동부 크이브가 있는 동부 쪽은 우리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제가 크이브에 살 때는 사실 우크라이나어를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음, 의사소통을 러시아어로 했던 것 같고 러시아어도 하세요? 조금 해요. 그냥 진짜 기본 와, 해야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우크라이나어를 네. 하는 사람들이 아예 이해를 아, 그 못하는 경우도 정도예요? 있고 그 정도예요. 되게 친러 성향이 엄청 강한 거네요. 엄청나요. 엄청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엄청 다르거든요. 이제 투표 네.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정확히 딱 반으로 나뉘어요. 아, 러시아를 선호하는 이제 정치인을 투표하는 지역 그리고 안 하는 지역. 그래서 우크라이나어를 거의 쓸 일이 없었고 사실은 키예브에 살 때는 수도인데도 그랬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네. 슬픈 부분이죠. 근데 그래서 거기서 사귄 우크라이나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면 네. 조금 이렇게 부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보면은 절대 우크라이나어를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 본인들이 그 어, 러시아의 피, 약간 우리는 그 소비에트 유니언 때 그걸 가지고 있다, 헤리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계속 지켜야 네. 된다. 약간 그런 네. 친구들이 있었어요. 되게 흥미로웠어요, 보면은. 그러게요. 오히려 근데, 저한테 너 네. 우크라이나어 왜 배워? 그 쓸모없는 언어 왜 배워?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너네 나라 말인데 왜? 동부 사람들이 들으면은 아주 화가 날 말이죠. 네,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떤 계기로 가신 거예요?
우크라이나어는 저는 언어는 무조건 현지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언어는 그리고 말을 해야 늘잖아요. 근데 그죠. 한국의 우크라이나인 비율 자체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저희 한국의 우크라이나 학과가 딱 하나 저희 학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럼 내가 네. 현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서 이제 교환학생,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를 하게 됐어요. 교환학생을 하셨구나. 맞아요.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어요. 교환학생으로 가셨으면 어떤 수업을 들으셨어요? 그냥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이제 가장 코어는 당연히 언어였고요. 코어 네. 외에도 이제 뭐 히스토리, 뭐 politics 약간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곁다리로 배웠죠. 음.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한국인으로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달랐다 했던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럽에 대한 환상을 깨줬어요. 저는 유럽이라고 하면 elegant, like not unaffordable, everything is like extravagancy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사람들도 상당히 함불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유럽은 저는 다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다 rich country 하고 다 뭐 막 돈 많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물가도 그게 이스트 비싸고 유럽이랑 웨스트 유럽이랑 엄청 다르죠. 맞아요. 저는 근데 그걸 전혀 몰랐다가 아, 유럽이면 유럽이겠지 하고 갔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저는 실제로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기숙사가 한 달에 제가 80불을 냈어요. 근데 이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싼 값을 네, 했어요. 근데 그게 네. 제일 좋은 기숙사였어요. 근데 커컬치가 나와서 불을 못 끄고 잤어요. 아, 왜냐면 불을 끄면 카카치들이 다 나오니까 무조건 네. 불 켜고 자고 저희가 그냥 이거 밴드 끼고 자고 아, 화장실에서는 깨끗한 물이 절대 안 나오고 항상 약간 그 더러운 물 나오고 그 유럽이니까 다 그래도 한국만치는 하겠지. 음, 이렇게 안 좋은 곳에서 살아서 좀 충격이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정말 프리빌리지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음,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어 이제 친구들도 만났는데 친구들도 되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밥값이 음, 너무 아까워서 하루에 뭐 3천 원짜리도 못 먹고 음,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게 되게 놀라웠다. 뭔가 유럽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깨졌다. 그게 네, 놀라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에트 유니언을 저는 이제 듣기만 했고 저도 뭐 네,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했는데 그 역사가 그 트레디션이 되게 그 사람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에도 강하게 인플루언스 됐다는 걸 느낀 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권 나라에 많이 인플루언스 됐다 보니까 그 네, whenever you meet stranger you need to smile, you need to be 네, friendly. 네. 근데 유크레인에 갔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약간 오펜디드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저는 원래 웃는 걸 좋아하는데 생글생글 웃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바보 보듯이 보는 거예요. 아, 웃는 게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무조건 진지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상대에 대한 리스펙트를 표현하는 거라고 해서 길거리에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다, 진짜. 네, 그게 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 지금 막 그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미국이랑 그 콜드워가 있었고, 완전 정반대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맞아요. 저도 지금은 이해 가고 이제 친구들도 잘 설명을 해줬어요. 절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너를 싫어해서 안 웃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너를 네. 리스펙트해서 안 웃는 거라고 했는데 어, 음, 그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사람들도 되게 진지한 편이고 약간 네, 장난 조크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네. 되게 약간 진중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자체가. 근데 그게 약간 음, 그 체계 때문에 진짜 사람들의 전반적인 퍼스널리티가 이렇게 빌드될 수 있구나 해서 신기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느낀 게
나랑 잘 맞는 나라를 선택을 하려면 약간 네. 역사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